국권 침탈 전부터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을 철저히 장악했습니다. 순종 역시 통감부 허락 없이는 관리들조차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순종이 내린 전권 위임장을 받아든 이완용이 한일 강제 병합에 서명합니다. 북압과 강제에 의한 것이었지만 일본 일각에선 지금까지도 합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1965年以降、日本政府は現在に至るまで、この法的な合法性というのは今でも主張しています。で、したがって日韓併合条約というのは、今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けども、1910年の締結当時は有効であったという考え方に日本政府は立っています。 지금껏 병합조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국가 간의 조약문은 각자의 나라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서명한 한일 병합 조약문의 필체는 양쪽이 같습니다. 이 문서와 이 문서를 보면은 이제 뭐 글을 쓸 때 누구든지 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 문서가 동일이라는 것을 이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날일자와 눈목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날일자를 쓸 때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그 붙여 쓰거나 아니면 완전히 가로질러서 이렇게 붙여 쓰고 눈목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사람의 네 글자의 날일자, 눈목자를 보면은 다 가운데 점을 찍듯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통감부 문서에서도 같은 글씨체가 발견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조약문 그리고 통감부 문서의 글씨체가 동일합니다. 1905년에 작성된 을사늑약 문서는 한국과 일본의 글씨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을사늑약이 대한제국에서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본이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았던 병합늑약과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두 개의 글씨체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쪽의 종이 재질이나 조약문을 묶는 제본 방식까지도 같습니다. 종이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이에 이렇게 쓰는 걸 알 수 있고 각자 작성한 거라면 이제 이거는 일본에서 두 부를 작성한 것이 되고 이거는 한국에서 대한제국에서 두 부를 작성하게 되면은 종이도 달라야 되고 묶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종이질이나 묶는 방식, 봉인 이것들이 다 똑같다는 것은 앞서 했던 필체가 똑같은 것 더불어서 이 문서들을 전체 일본에서 주도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일본 측 자료에는 한국 병합에 조선이 합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대한제국 내각회의에서 수차례 병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이제 고종이 이제 자기 도장도 서명도 하고 도장 찍고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럼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순종이 어떻게 이제 도장을 찍었냐면은 굉장히 흔쾌하게 간합해서 어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흔쾌하게 받아들여서 제가를 해줬다. 그러나 대한제국 내각회의록에는 병합에 관한 내용이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1910년 8월 내각회의는 병합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막을 내립니다. 조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각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내각회의에서 조약안을 다루었다는 그런 행정서류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병합조약의 경우 한국 황제가
재가를 하였다는 증거는 현재 아무데도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병합 사실을 법령에 해당하는 조칙으로 발표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왕은 각서대로 발표했지만 순종이 발표한 것은 조칙이 아닌 담화문 형식의 치규였습니다. 도장만 있지 순종의 서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칙도 아니고 치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어세만 찍혀 있고 서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황제가 거부했거나 아니면은 황제 모르게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날조된 거다. 일본에서도 한일 강제 병합은 물론 을사늑약의 무효와 불법성을 주장하는 연구 모임들이 늘고 있습니다. 1905年の条約が絶対的に無効、それ代表の強制の理由としてね、だとすると1910年の条約、併合条約も自動的に無効になります。